지난주 미국의 2분기 GDP가 크게 상향 수정되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7월 개인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도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표면적으로 보면 GDP의 성장 모멘텀이 유지되고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로 골디락스 경제에 대한 희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GDP 성장의 세부 항목별로 내면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성장 동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고용시장도 급격히 냉각되어 가고 있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경제톡의 주제는 미국 GDP 견조한 성장세,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GDP 구성 항목 상세 분석, 성장 동력 약화, 노동시장 냉각, 그리고 경기 침체 예측은 주사위인가 등의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뉴스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여기 AP통신의 헤드라인 기사에서 보듯이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3%로 수정되어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상 미국의 분기별 GDP 통계치는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애틀란타 연은이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이어서 상무부 경제분석국이 분기마다 속보치 애드밴스를 발표하고요. 다음 달에 수정되면 잠정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수정되어 확정치가 집계됩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2분기 GDP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성장 기여도별로 살펴보면 개인 소비 지출이 1.95%로 가장 높고 민간 투자와 정부 지출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소비 지출 기여도가 2분기 실질 GDP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년간 실질 GDP의 성장 추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왼쪽 막대 그래프에서 청색이 속고치, 빨간색이 잠정치, 그리고 녹색이 확정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이 지난 분기보다는 상승했으나 연간으로 보면 지난 1년간의 성장 추세가 우하향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2분기 GDP 속보치가 얼마나 수정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개인 소비 지출만 상향 조정되고 민간 투자 등 다른 항목들은 모두 하향 수정되었습니다. 특히 순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이 확대되어 무역 수지가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다 구체적으로 2분기 GDP를 세부 항목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1.95% 상승하여 2분기 성장을 견인했으나 지난해 하반기에 2%대에서 둔화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쪼개보면 서비스 부분의 성장세가 상품보다 2배 이상 높아 서비스가 성장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 투자는 1.31% 성장했지만 투자 관련 지표들의 상승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조물, 즉 공장에 대한 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지적 재산에 대한 투자도 이전 분기 대비 급감했습니다. 더군다나 재고 누적이 급상승하여 향후 수요가 늘어나지 않으면 생산의 위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인 소비 지출은 견조하나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재고가 누적되고 있어 향후 실질 GDP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개인 소득이 전월 대비 0.3% 증가에 그친 반면에 소비 지출은 0.5%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2분기 성장을 주도한 개인 소비 지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여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갑이 쪼그라드는 소비자들은 저축을 줄이거나 신용카드를 긁어야만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축률은 2.9%로 급락했고 신용카드 잔액은 1조 달러 이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 경제의 총량 지표 측면에서 GDP와 GDI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경제학적 관점이라 비전공자들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따라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GDP는 국내 총 생산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합계이죠. 즉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GDI는 국내 총 소득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윤, 임대소득, 그리고 이자 소득의 합으로 집계됩니다. 이론적으로 두 지표가 일치해야 하지만 데이터 수집 및 추정 방법, 그리고 시차 등의 차이로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팬데믹 이후 청색선의 GDP와 녹색선의 GDI 사이의 갭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질 GDP 3.0%, 실질 GDI가 1.3% 각각 증가하여 2배 이상의 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지표 간의 평균이 2.1%인데 여전히 GDP와의 갭이 큽니다. 이상과 같이 GDP와 GDI의 차이가 매우 크면 경제 내 구조적 문제나 역학관계에 모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GDP가 과대평가되었을 수도 있어 향후 확정치에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파월 의장은 잭슨 홀 회의의 기조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은 감소했으나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죠. 최근 들어 악화되고 있는 고용시장의 모습은 여러 데이터에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왼쪽 그래프에서 최근에 고용시장이 얼마나 속빈 강정과 같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지난 1년간 약 290만 개가 아닌 210만 개의 일자리만 창출되어 81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증발되었습니다. 월 24만 6천 개씩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실제로는 17만 8천 개 정도만 늘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기존 보고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건수가 30% 과대평가된 것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도 4주 이동 평균선이 금년 2분기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시장은 고용지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8월 초 고용지표 악화로 블랙 먼데이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었죠. 이번 주 금요일 9월 6일에 나오는 8월 고용보고서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크게 집중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GDP 세부 항목과 고용시장 지표에 대한 분석에서 성장 모멘텀 약화와 고용시장 둔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가의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확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JP모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브루스 카스만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뜨거운 물의 개구리, 즉 경기 침체와 경기 연착륙에 대한 확률을 큰 틀에서 45%와 55%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을 25%에서 35%로 높였습니다. 올해가 아니면 내년 하반기까지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을 45%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고용시장에서 예상보다 더 급격한 노동 수요 약화와 초기 인력 감축에 징후가 보이고 있고 최근에 기업 설문조사 또한 글로벌 제조업과 유로 지역에서 성장 모멘텀 약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이것이 경제 성장에 약한 고리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로젠버그 연구소의 창립자인 로젠버그는 지표 중에 지표들이 경기 침체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이 지표가 30%를 넘어가면 회색 막대의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 확률은 45%에 달하고 있고요. 로젠버그는 오른쪽 표와 같이 20개의 경기 침체 관련 개별 지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 풀타임 일자리 감소, 샤움 법칙,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 등 9개의 경기 지표가 경기 침체를 발동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2분기 실질 GDP의 견조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세부 항목별 지표들의 모멘텀 약화 징후와 고용시장 둔화 등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시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경기 침체 예측에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false negative, 우리말로 번역하면 더 어려워지므로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즉 경기 침체 지표가 경기 침체 예측에 실패했으나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false positive, 즉 경기 침체 지표가 경기 침체를 예측했으나 경기 침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요?
가장 대표적인 경기침체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캠벨 하비 교수가 개발한 10년물과 3월물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은 역사적으로 8타수 8안타입니다. 1968년부터 2020년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죠. 연준의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클라우디아 샴이 개발한 샴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난 7월 실업률이 4.3%로 상승하여 경기 침체에 대한 레드라인 0.5를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표적인 경기 침체 두 가지 지표는 발동되었으나 아직 경기 침체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즉 위에 언급한 용어대로 하면 false positive입니다. 팬데믹 이후 경제 규칙이 변하고 이민자가 급증한 것이 그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 때 대통령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역임했던 하버드대 제이슨 포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것은 마치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같다. 이 말의 의미는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불확실성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실질 GDP가 표면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부 항목별로 보면 민간 투자 위축에다 재고가 누적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소비 지출의 개인 소득 초과, 저축률 급락, 신용카드 잔고 증가, 그리고 GDP와 GDI 사이에 갭이 확대되고 있는 등 향후 성장 모멘텀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둘째로 여기에다 비농업 고용 벤치마크가 대폭 수정되고 신규 수rop수당 청구도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 확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50%에 가까운 경기 관련 지표들이 경기 침체 시그널을 발동하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매크로 경기 침체 지표인 장단기 금리 역전 지표와 샴 법칙이 false positive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기 침체 예측은 주사위 게임과 같을 수 있으므로 경기 침체 판단 시 경기 관련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포트폴리오 구성과 투자 판단에 참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9월의 시작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